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 키르케의 마녀의 등장기체 HG144분의 1 크시 건담 키르케의 마녀 버전, 이 제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갔다가 구입해 왔고요. 일본 현지 발매일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일본 발매가는 세금 포함 7,700엔, 국내 발매 시 84,000원으로 예상되고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박스 아트 보시면 크시 건담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실드에 피탄된 자국을 보여주는 모습도 강조를 해놨고, 구석에 아르제우스가 뒤쫓는 모습을 연출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2021년도에 먼저 발매된 바 있는데, 박스 옆면에 보시다시피 사출색 변경이나 추가 파츠가 포함된 구성으로 기존 제품보다 1000엔 정도 가격이 상승한 제품입니다. 바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대부분의 파츠 런너가 기존 HG 크시 건담의 파츠 런너를 이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출색도 살짝 변경되었는데 흰색 외장장갑 파츠 런너가 옥새에 가까운 흰색으로 변경된 차이가 있습니다. 실드에 피탄된 부분이 파츠 분할로 구성된 M 런너와 N1 런너, 라이플과 손목 커버가 추가된 N2 런너, 신규 페이스에 사용되는 파츠인 O1, O2 런너는 신규 조형 파츠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빔 사별 이펙트도 기존 제품과 동일한 구성이고요. 신규 파츠가 추가됨에 따라 일부 스티커도 추가되었습니다. 설명서 역시 기존 제품과 다르게 디자인되어 나왔고요. 설명서 내부는 부품 구성도를 시작으로 크시 건담 소체 조립, 무장 조립, 플라이트 폼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완성된 제품의 액션 포징과 부속된 무장과 파츠를 활용한 이미지, 컬러 가이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통부터 조립하게 되는데 기체의 크기 자체가 크다 보니 파츠도 상당히 큼직큼직하고요. 허리 관절, 목 관절, 어깨 관절부도 단단하게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장갑에 가리게 되지만 내부 파츠의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색 분할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 백팩의 버니어 부분도 잘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몸통 앞쪽의 장갑에는 스티커로 분할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색상은 파츠 분할이 잘 되어 몸통과 결합하게 되어 있고요. 몸통 중앙부에 건담 헤드 형태로 디자인된 파츠도 분할이 잘 되어 있고 결합 강도는 뻑뻑한 편입니다. 이렇게 몸통 파츠 먼저 완성입니다. 다음 팔 파츠, 어깨의 상박과 하박 순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결합부는 뻑뻑한 편입니다. 팔뚝의 커버 결합부는 방향성이 있고요. 팔꿈치 관절 조립 후 팔 상박의 장갑도 결합해줍니다. 손파츠는 기존 크시 건담의 손파츠와 함께 신규 조형의 손파츠도 부속되어 조립해주시면 되고요. 조립한 모든 파츠를 결합해주면 이렇게 대칭 구조의 양팔도 완성입니다. 발파츠는 먼저 양쪽 측면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앞뒤로 나뉘어진 파츠와 발바닥을 결합하여 조립해주시면 되고 양옆에 핀 파츠도 끼워주면 완성이고요. 무릎 관절도 상당히 뻑뻑하게 조립이 되는데 관절을 기준으로 허벅지 파츠를 덮어줍니다. 발목 관절과 함께 종아리 파츠 나뉘어진 부분을 결합하여 조립해주고 버니어와 슬러스터 등 분할된 파츠도 조립해주고요. 다리 안쪽과 바깥쪽에 분할된 파츠와 무릎 장갑까지 모두 조립해서 차례대로 결합해주는데 바깥쪽의 슬러스터 덕트에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파츠 결합해주고 고관절까지 조립해서 모두 결합해주면 이렇게 대칭 구조의 양 다리 파츠도 완성입니다. 허리 파츠는 허리와 고관절 파츠를 먼저 결합해주고 리어 스커트 연결축을 잘라주게 되어 있어 외장 장갑을 결합하고 스티커로 색 분할을 보조하는 부위가 있고요. 연결부 파츠와 함께 허리 파츠에 결합해줍니다. 프론트 스커트 연결축 역시 잘라주게 되어 있고 외장 장갑과 결합해주시면 되고요. 고관부로 고정시키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사이드 아머 스커트는 빔 라이플 거치 기믹이 추가되었고 모두 결합하면 이렇게 허리 파츠도 완성입니다. 이제 뜬금없이 어깨 장갑을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파츠 분할이나 관절 구조는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머리 파츠, 기존 크시 건담의 헤드 파츠와 함께 극장판 키르케의 마녀 후반에 등장했었던 신규 건담 페이스 형태의 헤드 파츠 둘 중에 선택하여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조립하는 선택지 외에 다른 파츠들의 조립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얼굴로 선택하여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을 조립할 차례인데 어깨 뒤를 감싸는 파츠를 먼저 조립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파츠 분할은 되어 있지만 슬러스터 덕트 내부는 역시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 장갑 부분을 조립해서 빔 사별 연결부와 함께 결합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백팩 쪽에 장착하는 스테빌라이저 한 쌍도 조립하게 되는데요. 역시 관절 가동부나 일부 파츠 분할은 잘 되어 있지만 작은 날개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따르면 붙이는 면에 순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도 완성이네요.
이제 빔 사벨 한 쌍도 조립해주고 새롭게 추가된 무장인 빔 라이플 배럴 홀더를 조립하게 되는데 역시 센서부 두 군데에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구 부분 결합 시에 방향만 주의해주시면 이렇게 빔 라이플 배럴 홀더도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드도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고 슬라이딩 가동되는 조인트 파츠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끼워줍니다. 나머지 외장 파츠를 조립해주면 되는데 신규 조형된 파손된 실드 형태로 조립해봤고요. 실드 덕트 부분도 스티커로 보완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나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시 건담 완성됐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HG 144분의 1 크시 건담 키리케 마녀 버전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설명서대로 가조립, 스티커를 붙이고 작업을 해줬고 일부 패널 라인에 먹선도 넣어봤습니다. 런너 24장에 파츠도 많고 소체의 크기도 큼지막한 제품이다 보니 조립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소요됐고요. 아무래도 스티커 색분할 부위가 제법 있어서 이질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몰드나 패널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스티커 붙이기 껄끄러우신 분들은 부분 도색을 하시는 편도 추천드립니다. 제품 구성은 새로운 극장판에 맞춰 기존 제품에 살짝 몇 개의 파츠를 추가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 기존 제품의 파츠 런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택형인 마스크 파츠, 실드 파츠를 제외하고 정크 파츠도 남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플 파츠와 사이드 스커트 아머 외장 파츠 하나 정도로 생각보다는 정크 파츠가 거의 없어서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144분의 1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볼륨감 넘치는 큼지막한 크기가 인상적이고요. 설정상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을 장착한 상태이다 보니 기본적인 소체 위에 추가적인 장갑들이 덧붙여진 형태인데 각 부위마다 큼직큼직해서 대형 기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 뒤에 스테빌라이저도 한 쌍 달려있어서 이 무게가 쏠려서 자립이 가능할까 살짝 걱정이 됐는데 소체의 밸런스 자체가 좋아서 여유있게 자립이 가능하네요.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 파츠, 큼지막한 노란색 블레이드 안테나가 양쪽으로 뻗어져 있고요. 가운데에 큼지막한 빨간색 파츠도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트윈 아이에 스티커를 붙여줬지만 몰드로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기존의 크시 건담 얼굴과 달리 마스크에 슬릿 2개가 파진 일반적인 건담 페이스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페이스 파츠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재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의 덕트도 역시 파츠 분할로 내부가 보이는 형태인데 안쪽의 덕트에는 부분 도색이 필요하겠고요. 뒤통수의 접합선은 단락 몰드로 잘 가려졌고 센서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관절 파츠도 빠짐없이 메카닉한 디테일이 몰드로 잘 꾸며져 있네요. 몸통은 소체에 추가적인 아머 파츠가 달린 듯한 실루엣인데 가운데 빨간색 이마 파츠나 블레이드 안테나를 형상화한 듯한 노란색 파츠, 이중으로 된 덕트 표현이나 턱의 빨간 파츠 등을 보면 건담 헤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장갑 형태의 파츠가 달려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준 부분이 있고 가동도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고요. 가려진 부분 안쪽으로 노란색 덕트 표현 파츠 등 입체적인 표현을 빠지지 않고 해줬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어깨 관절부와 함께 상체는 파란색, 허리는 빨간색 파츠로 전통적인 건담 트리콜러 형태의 컬러 배치도 보이고요. 등 쪽에 스테빌라이저를 제거하고 보면 스테빌라이저 연결부 또한 몰드로 프레임 형태가 표현되어 있고 가운데 백팩 형태의 파츠 안에 큼지막한 버니어 2개도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백팩을 제거하면 2홈 구조가 보이는데 접속 위치 때문에 호환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스테빌라이저는 파란색 파츠에 크기가 다른 흰색 날개 파츠 2개가 달려 있고요. 이 작은 덕트 부분은 파츠 분할되어 있지만 내부는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이 필요하고 흰색 작은 날개 끝부분도 색 분할이 안 되어 있어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연결부나 각 날개 부분은 각각 가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플라이트 폼 기믹과 맞물려 여러가지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장착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을 살펴보면 삼각형 형태의 몰드와 패널 라인으로 디테일한 표현도 되어 있고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형태로 입체적인 디자인도 되어 있습니다. 축관절로 가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펼쳐서 보면 내부에도 프레임 형태의 메카니컬 몰드가 잘 재현되어 있고요. 뒷면 파츠는 앞면 파츠보다 크기 면에서 더 큼지막하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슬러스터 부분은 파츠 분할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부 프레임 형태의 파츠도 표현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가동 기믹이 있어서 파츠를 전개해주는 형태의 제한도 가능하고요. 역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츠를 들어보면 내부 프레임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빔 사벨이 장착되어 탈착도 가능한 구조고요.
연결부가 다중관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도 가능하지만 파손되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플라이트 유닛을 탈거하고 팔 파츠를 보면 어깨와 팔 상박이 슬림해 보일 정도로 큼지막한 팔뚝이 돋보이고요. 전체적인 외형은 프레임 위에 흰색 외장 장갑이 덮여진 형태의 심플한 컬러 배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몰드 디테일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깨 커버 같은 파츠 측면에 파란색, 노란색으로 파츠 분할된 부위도 몰드 디테일 잘 표현되어 있고 가동도 가능한 구조고요. 어깨와 팔 상박도 가동 관절이 많아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고 상박 안쪽에 실린더 형태가 몰드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팔 하박 안쪽의 접합선은 달랑 몰드로 가려졌고요. 바깥쪽에 커다란 파츠가 달려있는데 역시 패널 라인과 몰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된 부위도 있고 중앙 쪽에 커버 형태의 파츠가 있는데 실드를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팔뚝 안쪽에도 판넬 미사일 같은 메카닉한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손목 관절은 흔히 사용하는 볼 조인트가 아닌 축 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등 커버는 분할되어 있고 손가락 파츠의 조형도 잘 되어 있나 보다 싶지만 손 안쪽에 어마어마한 골다공증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새로 조형된 손 파츠도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 살아 있습니다. 다음 허리 파츠 고관부는 흰색, 회색으로 파츠 분할되어 있고 전면 스커트 아머 역시 프레임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에도 역시 프레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아머의 경우 양쪽 동일한 형태였다가 오른쪽 사이드 아머에 라이프를 수납하는 기믹이 추가된 관계로 커버가 탈착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그로 인해 내부 파츠가 구성되어 있지만 왼쪽은 외장 파츠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 스커트 아머의 경우 흰색 파츠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회색, 빨간색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고정부는 흰색과 회색으로 파츠 분할되어 있고 스커트 아머를 들어보면 내부의 판넬 미사일과 프레임 표현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축은 스윙 가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하단에 스탠드 전시를 위한 조인트 홈도 배치되어 있는데 3mm보다 훨씬 큰 규격이라 부속된 조인트 파츠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리의 경우 고관절 연결부는 상당히 각진 형태로 되어 있고 허벅지와 축으로 연결되어 회전이 가능하고요. 허벅지 장갑은 앞뒤로 결합되어 접합선도 몰드로 가려졌습니다. 무릎 관절은 뒤쪽에 파이프 형태의 표현도 되어 있지만 앞쪽은 투박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 접어보면 허벅지 안쪽이 좀 비어 보이는 형태입니다만 무릎 커버 뒤에는 판넬 미사일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릎 커버도 팔뚝과 같이 뿔 같은 형태의 몰드 디테일도 동일한 형태고요. 아래쪽에 슬러스터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안쪽 측면에는 큼지막한 파란색 외장 파츠가 분할이 되어 몰드로 파츠가 나뉘어진 듯한 표현도 되어 있고 하단에 노란색 파츠도 분할되어 있고요. 종아리 쪽에는 지그재그로 엇갈린 패널 라인도 보이고 하단에 버니어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측면에는 안쪽과 달리 큼지막한 파츠가 달려 있는데 몰드도 잘 파져 있고 보조 스테빌라이저 역할의 파츠도 달려 있어 가동이 가능하고요. 슬러스터는 파츠 분할되어 있지만 덕트 내부는 스티커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와 발목 관절로 연결된 발파츠는 회색과 파란색의 컬러 배치에 앞뒤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발끝만 별도로 가동이 되고 양쪽 측면에 커다란 날개 같은 파츠가 달려있는데 추후 플라이트 폼 재현을 위해 끼우는 각도를 변경하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도 보시면 골다공증 없이 몰드로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고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면 목관절, 헤드 파츠에 간섭되는 부위가 있지만 간섭을 피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움직여지고요. 어깨 관절도 스윙 가동이 가능하지만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 때문에 가동 범위는 제약되어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90도 정도 가능하고요. 팔 상박의 축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팔꿈치 접는 동작도 구조상 원래는 깊게 접어줄 수 있지만 장갑 때문에 간섭이 되는 부위네요. 손목도 양끝이 축 관절과 볼 조인트로 각각 연결되어 적당히 움직여집니다. 허리를 앞 뒤로 숙이는 동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역시 간섭되는 부위가 많아 원활하진 않고요. 고관절 축의 가동 범위가 넓고 스커트 아머도 모두 전개가 되다 보니 다리를 좌우로 벌리거나 앞뒤로 벌리는 각도는 모두 훌륭합니다. 무릎을 기준으로 접는 각도는 상당히 깊게 접어지고요. 발목 관절도 다축 관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가동 범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는 킷 자체의 덩치도 크고 간섭되는 부위가 많다 보니 마구 꺾고 비트는 역동적인 포징보다는 대형 기체 특유의 묵직한 포징을 만들어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전시할 때는 하단의 홈에 부속된 스탠드 조인트를 사용하여 별메인 액션 베이스와 연결하여 전시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킷 자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튼튼한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내친 김에 플라이트 폼 변형도 해보면 먼저 발파츠 양쪽에 달린 핀 파츠를 제거해주고 발끝을 아래로 90도 꺾어주고요. 핀 파츠를 수평 방향으로 다시 결합해줍니다. 다리 옆에 스테빌라이저도 내려주고 등 쪽에 스테빌라이저를 분리한 다음 조인트 파츠도 탈거해주고요. 설명서 상으로는 빔 사벨을 분리해준 다음 조인트 파츠를 직각 방향으로 2번 회전시키고 다시 꼽아주게 되어 있는데 조심히 만져주시면 굳이 분리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앞뒤에 플라이트 유닛을 전개해주고 뒤쪽 유닛을 바깥으로 전개해줍니다. 가슴 쪽의 파츠도 위로 올려주고요. 백팩 스테빌라이저 날개를 수직 각도로 만들어준 다음 플라이트 폼용 조인트 파츠로 활용하여 결합해주고 등에 다시 끼우면 이렇게 플라이트 폼 완성입니다. 극중에서는 작전 수행하러 이동하는 장면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감정이입이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제품에 부속된 파츠 살펴보면 먼저 교체형 손 파츠로 기본적인 편손 한 쌍, 엄지가 가동되고 유니버설 조인트가 달린 신규 조형의 편손 한 쌍, 무장용 주먹손 한 쌍, 라이플 장착용 오른손까지 다양한 교체형 손 파츠가 제공되어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장 첫 번째로 빔 라이플 배럴 홀더라는 빔 라이플 형태의 무장이 들어있는데요. 기존에 부속되어 있던 정크 파츠의 빔 라이플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태는 비슷하고 추가 파츠가 장착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아래의 센서부는 스티커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파츠 분할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몰드로 입체적인 표현도 되어 있는데 파츠 교체로 사이드 스커트 아머에 장착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장착할 때는 전용 오른손 파츠를 재조립해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돌기 부분이 있어서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제 실드 살펴보면 이 제품에 추가된 파손된 부분을 표현한 실드와 기존 실드의 외장 파츠도 부속되어 재조립하는 형태로 선택 조립이 가능하고요. 실드 하단 안쪽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고 덕트 부분은 모두 스티커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실드의 경우 피탄된 부분이 파츠 분할로 구현되어 있어서 도색하시는 분들께도 편리할 것 같고요. 파손면 주변으로도 세밀한 몰드가 파져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한 요소에 신경을 써준 것 같습니다. 내부의 조인트는 상하 슬라이딩 가동도 가능하고 연결용 조인트 파츠도 기존에 부속된 파츠뿐만 아니라 각도가 다른 파츠가 추가로 제공되다 보니 취향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착 시는 팔뚝의 커버를 분리하고 조인트 홈에 맞춰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깨에 장착된 빔 사벨, 꺼낼 때는 연결 부위 파손에 항상 주의하셔야겠고요. 흰색이지만 파츠 분할도 되어 있고 위아래 방향 구분도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다른 빔 사벨 이펙트도 두 쌍 부속되어 있는데 빔 사벨 그립에 둥그스름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윗방향이라 긴 이펙트 파츠를 위에, 짧은 이펙트 파츠를 아래에 끼워주시면 되고요. 장착 또한 부속된 무장용 주먹선에 재조립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쌍날 빔 사벨이다 보니 액션 포징 만들어주기 참 어려운 kit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성강의 하사웨이 극장판 키르케의 마녀의 등장기체 HG144분의 1 크시 건담 키르케의 마녀 버전 소개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극장판에서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 1편에서보다 2편에서의 활약상이 더 크다 보니 개인적으로 뽕이 더 차오르는 효과가 있기도 했고 기존에 나온 크시 건담의 상위 호환 버전 구성인 점도 저처럼 먼저 나온 크시 건담을 구입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기체 특유의 볼륨감이 잘 살아있고 성형색도 흔히 애니메이션 컬러라 하는 옥색에 가까운 흰색으로 사출된 차이점, 헤드나 실드 등 취향에 따른 선택지가 가능한 점 등에서 기존에 발매된 크시 건담을 안 만들어 보신 분, 크시 건담을 재밌게 조립하신 분들 모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극장판 3부에서도 크시나 페넬로페의 또 다른 버전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일본 발매일에 미사일 이펙트 세트도 같이 나왔었는데 이거 캐리어 여유 공간 때문에 구입해오지 못했는데 이거 사올 걸 그랬네.